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에 SAC 학원에 수학 원장으로 오게 된 고병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송도 지역에 계신 학부모님들을 대상으로 조금 제가 이제 수업을 하면서 뭘 좀 준비해 볼까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요. 첫 번째로 그 학교에 진학하고 나서 해당 학교에 진학하고 나서 이제 졸업한 선배들 중에 저희 SAC 졸업생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아무래도 SAC 학원 자체가 과학 전문 학원이고 사실 수학으로서는 솔직히 성적이 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이 조교들하고 지금 같이 윈터서부터 같이 호흡을 맞추면서 아이들을 관리하고 있고, 그리고 그 아이들이 지금 현재 제 카메라 무빙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어느 때보다 제 강의가 어떤지를 더 잘 알고, 그리고 그 강의가 혹시나 자기가 생각을 했을 때 우리 학교를 들어온 학생들한테 잘 맞을지 안 맞을지 이거에 대해서 좀 학부모님들께서도 궁금하시고, 그래서 그 선배를 좀 한 분 모셔가지고 좀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해요. 제가 이제 일단 저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드리자면, 저를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이 계실 텐데, 저는 이제 올해 강의한 지가 이제 20년이 됐습니다. 2003년부터 강의를 했고, 그다음에 2009년부터는 입시 강사로서 이제 강의를 계속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9년부터는 제가 이제 대형 학원인 메가, 그다음에 대성, 종로 이런 학원들과 기숙 학원들에서 N수생하고 고3 학생들만 전용적으로 전문적으로 강의를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수학을 바라보는 시선 같은 것들이 아무래도 조금은 수능적이거나 좀 더 깊게, 그리고 원론적으로 교과서적인 개념을 가지고 문제를 접근합니다. 그래서 공부를 아주 잘하거나 수학적인 스킬이 뛰어난 학생들은 저를 되게 싫어해요. 왜냐면 왜 그렇게 느리게 푸냐. 근데 요새 나오는 수능이나 모의고사 학교 내신 같은 경우는요, 의외로 굉장히 기본적인 개념만 탄탄하게 잡혀 있으면 빨리빨리 풀 수 있거든요. 예전에는 스킬이라고 해서 N축도 있었고, 그 다음에 삼도극 문제에서 근사근도 있었고, 사실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것도 그렇게 푸는 사람들보다 제가 오히려 더 빨리 풀 때도 있고, 비슷하게 시간을 풀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강사의 역량의 차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제가 그 14년 동안 어떻게 제가 그 무서운 세계에서 살아남았겠습니까? 매년 제가 성장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에 SAC의 조상현 대표님께서 이제 저를 이제 믿고 좀 맡겨달라라고 해서 이제 왔고, 지금 현재 윈터 들어가기 전에 예비고1 학생들을 위한 프리 윈터를 깔았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학원의 원장직을 수락을 했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 학생들을 예비고1 학생들서부터 차근차근 한 명씩 좀 올려보내서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제가 9시간씩 주 5일 수업을 하거든요. 근데 주말에 토요일하고 일요일 쉬는데요, 주말 토요일 48시간 중에 45시간을 수업 준비를 합니다. 기본적으로 아이들을 위해서 제가 들어가는 수업 시간만큼은 수업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을 관리하고, 아이들을 위해서 조금 더 많이 헌신하고, 그리고 아이들 전자기기 같은 거 사용 못하게 다 하거든요. 핸드폰도 뺐고. 그래야지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좀 잘 다독이면서 때로는 채찍질도 하고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오늘 그 선배를 모시고 좀 많은 얘기를 좀 나눠보면서 부모님들한테 좋은 정보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순서로 포스코 고등학교를 졸업한 어떤 선배를 한 명 모시겠습니다. 자, 오세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 학생이 지금 제 카메라 무빙을 끝내고 지금 시간이 10시 20분이에요. 제가 10시 10분에 수업을 끝냈는데 카메라 무빙을 마치고 좀 부탁을 좀 드렸습니다. 학생한테 좀 우리 포스코 진학한 학생들을 위해서 조금 도움이 될 만한 게 뭐가 있을까에 대해서 좀 제가 좀 물어보고 싶기도 하고, 또 부모님들이 좀 도움이 되는 정보를 좀 얻을 수 있게 그렇게 좀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일단 이름은 빼고 자기소개를 좀 먼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6기생 포스코고에 다녔었던 학생이고요. 평균적인 내신 등급은 2점 후반대로 가고, 지금 현재는 카이스트에서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맞습니다. 카이스트에 붙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일단 내신 등급이 평균이 2등급이었으면 기본적으로 수학은 몇 등급 정도 됐나요? 수학의 평균 등급은 약 2등급 정도 됐던 것 같은데요. 1학년 때는 1등급, 2학년 때는 2등급, 3학년 때 3등급 약간. 아무래도 인원이 줄어드니까, 그죠? 그쵸? 맞습니다. 예, 맞아요. 그랬을 것 같아요. 왜냐면 어쨌든 한정된 인원은 항상 1등급이 되죠. 네, 이게 역시. 약간 억울한 게 정규 등수는 계속해서 올라가는데 등급이 계속 떨어지는 그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있어가지고, 네, 상당히 억울한 상황이 됐었습니다. 이게 이제 포스코 고등학교를 진학하시는 학부모님들 뿐만이
아니라 다른 학부모님도 아마 다 똑같으실 거예요. 단지 포스코가 조금 더 많이 그쪽으로 치우쳐져 있죠. 제가 볼 때는 포스코 고등학교는 좀 상위권 아이들이 많다라는 소문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 많이 수학을 공부해서 갔던 학생들이 많죠. 네. 어떻게 보면. 3등급 중후반까지는 웬만해서는 다 선행학습을 하고 돌릴 것 같고요. 그게 아니더라도 5등급 학생만 하더라도 그래도 기본적인 수학적 소양이 있고 그래도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친구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말이 정말 와닿는 게요. 수학은요, 스스로 공부해야 됩니다. 많은 학부모님들께서 학원에 되게 많이 의존하시고 학원에 뺑뺑이만 돌리는데, 물론 그것도 좋은 점이 있죠. 그러나 학원 뺑뺑이보다 더 중요한 게 본인 혼자서 얼마만큼 공부할 수 있게 능력을 만들어주느냐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수학 같은 경우는 저는 스킬을 하나도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스킬을 쓰면 그 문제에 해당되는 것만 스킬이 적용이 되고 다른 데는 안 되는 경우도 있죠. 거기도 포스코도. 있죠. 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 올림포스라는 그 부교재가 있고 올림포스 부교재에서 한 40% 정도 나온다고 알고 있거든요. 제가 이번에 그 포스코고등학교 2학년 2학기 기말고사랑 중간고사, 그 다음에 1학년 2학기 기말고사하고 중간고사를 풀었는데, 특히 기말고사는 제가 두 학년 모두 한 35분 정도 만에 풀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풀 애도 있죠, 학교에. 있죠. 그죠, 있죠. 두세 명씩은 꼭 있습니다. 꼭 있죠. 그러니까 결국 그 아이들이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가 되게 부모님들이 궁금하실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엄청 뺑뺑이를 많이 돌렸을 거고, 뭐 과거 영재고 막 이런 데 준비 많이 했죠. 맞아요. 그랬을 것 같아요, 느낌에. 근데 우리 아이들이 지금 과거 영재고를 준비를 안 하고 그런 학습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라고 해서 성적이 안 나오는 건 아니죠. 아, 그것도 아닙니다. 지금 우리 선배도 되게 그런 과정을 많이 거치지 않았잖아요. 맞아요. 근데 본인이 되게 열심히 공부를 해서 이제 좋은 성적을 거뒀던 거고, 네. 이 학생이 되게 칭찬하고 싶은 게 뭐냐면, 제가 이제 조 대표님한테 말씀 듣기로는 굉장히 성실하고 굉장히 열심히 했다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학교 생활도 굉장히 열심히 했고 긍정적으로, 그렇죠? 네. 그래서 수학 같은 경우 이 학생이 수능 만점 맞았죠? 수능은 수능은 100점 맞았죠, 네.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번에 수능 제가 말씀드리자면 671명이 만점자거든요. 제 수강생 중에 4명이 나왔어요. 그 4명이 얘는 아니고요. 저는 다른 데서 이제 분당, 강남, 대치 이런 데서 이제 강의를 했었으니까 4명이 나왔는데, 그 중에 2명이 재수를 한대요. 수학 100점을 맞았는데 국어가 완전 헬 오브 더 헬이랍니다. 한 명은 국어를 망쳐서 재수를 하고, 한 명은 영어를 망쳐도 영어가 2등급이 떴대요. 그러니까 수학 100점 맞고도 재수를 하는 이런 상황. 좀 아이러니하죠, 그죠? 그러네요. 근데 막상 이번에 수능 100점 맞은 학생을 제가 제 학생인 다른 학생을 봤는데 정말 대단합니다. 왜냐면 이번에 어려웠잖아요. 맞아요. 사실 공통과목 같은 경우는 충분히 풀 수 있었는데 선택해서 미적분에서 좀 많이 뒤통수를 맞았다? 결국 끝까지 수학 공부를 놓았느냐 놓지 않았느냐의 싸움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 공감을 하는 게 이제 6월 평가 이후로 언론에서는 이제 다 쉽게 나온다, 그렇죠. 쉽게 나온다 했었는데, 네,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옆에는 진짜 열심히 공부하는 애들이 있었거든요. 그 친구들이 참 공부했을 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이게 참 그게 가장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떠한 흔들림에도 흔들리지 않고 아이들이 자기의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거 사실 쉽지 않죠. 네. 누군가 옆에서 끌어준다면 좀 더 좋겠죠. 네. 그죠? 제가 사실은 아이들한테 수업 시간에 동기부여도 굉장히 많이 하고 채찍도 되게 많이 하거든요. 왜냐면 저는 이 아이들이 1학년 아이들처럼 보이지가 않아요. 그냥 N수생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막 다그치기도 하고 막 그래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야죠. 안 그러면 똑바로 된 길을 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 수업이 굉장히 수능틱하고 이쪽 지역에서 가르치던 방법이 아니다, 이런 얘기가 되게 많은데, 실제로 무빙 하시면서 오늘 미적분 제 강의를 무빙을 하셨잖아요. 네. 어떤 느낌을 받으셨어요? 저희가 그래도 다른 인강 같은 경우에는 몇 개 들어본 적이 있었었는데, 이제 다른 강사들님에 비하면 또 조금 이제 나쁘게 말하자면 너무 교과서 같고, 그렇죠. 좀 좋게 말하자면 냉정한 것 같습니다. 이제 모든 문제를 풀 때 스킬을 쓰던가 안 쓰던가 그 문제의 핵심이 되는 이해가 되는 방식은 선생님께서 해주시는 그런 원론적인 풀이들이 좀 고전적이거든요. 포스코고 같은 경우에서도 그런 트릭들을 막기 위해서 일부러 트릭이 안 되는 문제를 낸다든가, 그렇죠. 원래 하는 그렇죠. 방식으로 문제를 네. 많이 내서 실제로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그 수학적으로 그 수학이 굉장히 논리적으로 꼼꼼하고 세세한 학문인 건 맞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스킬로 풀 수 있는 문제는 그 문제에 특별하게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포스코를 진학하는 학생들한테도 제가 학부모님들이라 맨날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단지 올림포스만 푼다고 되는 게 아니다.
올림포스도 변형 문제도 40%밖에 안 나오죠. 맞아요. 그럼 나머지 60%는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자작이죠. 네.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근데 자작인데 그 문제에 대한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학원 뺑뺑이 많이 돌리든 저희 시중에 있는 문제 다 풀어도 의미 없죠. 네, 의미가 없어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려도 부모님들이 못 믿어요. 그래서 제가 이 선배님을 모시고 어머님들한테 꼭 얘기해드리고 싶어서 제가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사실 제가 수업 준비하고 되게 바쁘거든요. 저 오늘도 아침에 10시 수업인데 여기 학원에 6시에 와가지고 정리하고 뭐 복사하고 애들 줄 프린트 나눠주고 다 했거든요. 그럼 집에서 5시에 나와야 돼요. 저 집이 서울이라서. 근데 그만큼 열정과 노력을 보여주는 게 왜 그러냐면 아이들이 저를 닮으라고요. 저를 보면서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야 되거든요. 저는 그것 때문에 이 선배님을 모신 거예요. 포스코도 어느 고등학교랑 다 똑같아. 다만 수학을 정말 깊게 잘 배우려면 처음부터 아이가 잘 따라와야 되고 그리고 공부하는 양도 굉장히 많아야 되죠. 네. 근데 학교 가면 공부할 시간 있었나요? 전혀 없습니다. 그쵸. 비교과 시간을 준비하는 시간에 많이 쫓기다 보면은 수행평가도 밀리게 되고 맞아요. 또 정시 공부도 가끔씩 해보고 싶고 그러다 보면은 정작 중요한 내신 챙기기도 교육에 실패하게 되고 정시 공부도 또 떨어지는 그런 암울한 현실들이 많이 있긴 하죠. 그럼 결국에는 지금 이 시기가 가장 중요하다는 네, 말씀이시죠? 지금이 가장 중요하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시기에 그냥 학원만 뺑뺑이 돌리시는 우리 학부모님들께서 그냥 포스코 전문반이라고 해서 그냥 포스코만 준비하는 이런 학원들, 그 다음에 올림포스만 푸는 학원들, 저는 이런 거는 좀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수학을 원론적으로 문제를 해석을 하고 그 말뜻을 이해를 해야지 그 문제를 푸는 거고, 제가 왜 35분 만에 그 문제를 풀었겠어요? 저는 1번부터 10번까지 풀면서 한 2분? 3분밖에 안 걸렸거든요. 왜냐면 대충 딱 답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쨌든 실력이 있어야 돼요. 그죠? 문제도 많이 풀어야 되고. 그래야 되니까 이제 사실 딱 보자마자 바로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 말고 우리 선배님 친구들도 분명히 한 35분에서 40분 만에 문제를 푼 학생들이 있단 말이죠. 네. 근데 그 학생들이 왜 그렇겠어요? 굉장히 자기만의 루틴으로 철저하게 공부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포스코 고등학교에서도 항상 수학을 100점을 맞던가 1등을 맞던가 항상 상위권에 유지를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포스코 고등학교에서 잘못된 상식이 바로 그런 것 같아요. 그냥 학교에서 나눠주는 부교재만 열심히 하면 된다 라는 인식, 정말 잘못된 거고, 학교 가면 진짜 공부할 시간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기에 얼마만큼 시간을 투자해서 공부하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의 1년이 결정되죠. 네. 제가 애들한테 뭐라고 하거나 학부모님들한테 뭐라고 하냐면요,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성적이 1년 간다라고 말씀드리거든요. 네. 맞죠? 약간 도미노 개념이라고 보시면 이해가 편할 것 같아요. 한 번 무너지면은 이제 뒤로부터는 계속 밀리게 되는. 맞아요. 그래서 사실 학교를 시작하기 전에 기본적인 기틀을 잡는 게 가장 중요시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이 지금 저희 조교를 하면서 포스코 학생들한테 오늘도 상담 되게 많이 해주시고, 그죠? 문제 풀면서 또 좋은 얘기도 많이 해주고. 저는 조교를 뽑을 때 가장 첫 번째가 인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학생이 참 인성이 되게 좋아요. 발아요. 그래서 되게 아이들한테 진짜 문제만 풀어주는 게 아니라 되게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고, 저한테도 포스코고가 어때? 너가 느끼기에? 이렇게 했더니 장문의 그 글을 보냈더라고요. 1번, 2번, 3번, 4번, 5번. 그리고 수학 선생님별로 어떤 선생님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고, 어떤 선생님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고, 이런 것들을 저한테 모든 정보를 다 줬어요. 제가 그걸 가지고 아이들에게 수업 시간에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포스코 지나가는 학생들을 위해서 자료도 그렇게 만들 거고. 제가 제가 강의를 한 지 오래됐기 때문에 제 제자 중에 하나가 수학 연구소를 차렸어요. 사실 이제 그 친구가 올해 대성 학력개발연구소에 문제도 납품하고, 현우진 연구소에도 좀 납품을 하고 계약이 되어 있는 계약이 되어 있는 그 제자예요. 근데 그 학생하고 지난주에 만나서 그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저한테도 이제 계속 문제를 공급을 하고 있었고, 계속 퀄리티가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올해도 그렇게 계속 하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1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는 사실 올림포스 변형 문제를 부탁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올림포스 변형이나 올림포스를 푼다고 되는 건 아니고, 네. 결국 그 문제에 대한 원론적인 해석, 이런 거에 저는 중점을 두고 제 스타일대로 강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제 스타일대로 강의를 따라오시면 분명히 아이들이 성적이 오를 거고, 그런 만큼 노력을 많이 해야겠죠. 엄청 노력해야겠죠. 네. 제가 의식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저 하루에 한두 시간밖에 안 자는데 그 정도 자면서 공부하는 게 맞죠? 저도 그렇잖아요. 저도 강사인데 술도 마시고 싶고 잠도 자고 싶고 하고, 근데 전 주말에 진짜
뭐 공부밖에 안 해요 진짜. 왜냐면 일주일치 공부를 다 해야 되니까. 근데 그렇게 그런 의지와 그런 노력과 그런 성실함이 꾸준함이 있어야지만 좋은 성적을 거두지 않을까요? 포스코고에서? 그러면 너무 완벽한 성적이 나올 것 그죠? 같은데요. 그럴 것 같죠. 저희 아이들이 그렇게 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저희 이 조교 선생님한테 포스코 애들 좀 다독이면서 그리고 뭐 도움이 될 만한 좀 내용을 전달하고 저도 수업 시간에 아이들을 위해서 좀 많이 신경 쓰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포스코 고등학교, 송도고등학교, 연성고등학교, 인천여고 앞으로 이렇게 4개 학교에 대해서 제가 이제 선배들을 모셔놓고 각각 전부 다 수학 1등급을 맞거나 아니면 3년 내내 수학 전교 1등을 했거나 아니면 이번에 수능에서 수학을 100점을 맞으셨거나 뭐 이런 학생들 위주로 제가 이제 선정을 했어요. 제 조교로 실제로 있고 근데 그 학생들이 과연 어떻게 공부를 했고 그리고 학생들이 어떻게 해야지 후배들이 그 고등학교로 갔을 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를 제가 매주 한 번씩 이렇게 올려드릴 테니까 보시면서 부모님들이 저를 믿으셔도 된다. 왜? 이 학생이 저 사실은 오늘 처음 카메라 무빙 했잖아요. 그죠? 맞아요. 얘기는 많이 했는데 근데 이 학생이 저한테 아까 했던 얘기가 선생님의 장점과 단점을 얘기하는데 장점은 정말 장점이자 단점이 교과서적인 해석. 근데 이렇게 해야지만 결국엔 나중에 성적이 오른다. 네. 스킬 위주의 학습 방법은 절대 수학에서 오르지 않습니다. 제가 20년 동안 강의하면서 14년 동안 입시 강사를 하면서 터득한 게요. 절대 스킬을 안 통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거를 이 학생한테 듣고 나서 내가 여태까지 강의를 잘했고 앞으로도 우리 1학년 학생들 또는 2학년 학생들, 3학년 학생들을 위해서 강의를 이렇게 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포스코 고등학교를 진학하시는 학부모님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저한테 다 보내주세요. 제가 아이들을 체계적으로 하나씩 훈련하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좀 수학적으로 좀 굉장히 탄탄해지는 그런 지식을 갖고 문제를 바라볼 때 이 문제가 원하는 게 뭔지를 저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많이 훈련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늦은 시간인데 굉장히 많이 촬영도 해주시고 감사하고 그 아이들 위해서 좀 많이 좋은 얘기 해주셔서 감사해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포스코 선배 학생을 통해서 부모님들께서도 우리 아이가 포스코 고등학교 가면 만반의 준비를 다 해야겠다가 아니라 그냥 열심히 하면 된다. 이거 하나죠? 네. 그죠? 학교 생활이야 뭐 가면 열심히 다 하시니까. 그죠? 자연스럽게 그걸 익히게 그죠? 되죠. 네, 맞아요. 좋은 선생님도 많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학생하고 제가 저희 학원 대표님도 다 마찬가지로 저희 예비고1 학생들 또는 예비고2 학생들, 예비고3 학생들을 위해서 굉장히 많이 신경 쓰고 있습니다. 포스코 고등학교 학생들을 어떻게 하면 좋은 성적을 내고 어떻게 하면 굉장히 좀 효율적인 결과를 낼 것인지에 대해서 항상 고민하고 항상 노력하고 있으니까 저희 믿고 아이를 보내주시면 저희가 굉장히 잘 지도해서 좋은 결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아마 인천여고와 그 다음에 송도고등학교 그 다음에 연성고등학교 순으로 아마 이렇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송도고등학교가 먼저 될 것 같아요. 사실 송도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저희 학원에 지금 2학년 예비고2 학생 중에 되게 상위권 학생이 많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제 소문을 듣고 이미 제가 소문이 나고 있습니다. 학부모님들. 그래서 나중에 정말 애들이 많아지면요 이제 들을 수도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어머님들께서도 좋은 선택을 하시길 바라고 제가 나눠드리는 고퀄리티의 자료 그 다음에 자체 교재 이 내용들이 다 아이들의 힘을 키워주는데 도움이 되고 그 잘하는 아이들을 이제 앞으로 더 잘하게 만들어서 좋은 결과를 내도록 저도 발벗고 뛰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시간 굉장히 신경 많이 써주시고 저한테 많은 글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에 제가 시간 되면 밥 한번 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학부모님들께서도 오늘 이 영상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 저희 학원에 믿고 보내주시면 제가 열심히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